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던 토요일 오전. 김말순 할머니는 손녀 이서연의 제안으로 처음 서울의 고급 백화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40년 넘게 시장 반찬 가게를 운영했던 김말순 할머니는 소박하지만 깔끔한 차림새로 백화점 앞에 서 있었죠. 조금은 낡은 검정 코트에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은 화려한 백화점 앞에서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구경하다가 1시간 후에 다시 만나요. 잠깐 회사 일 처리하고 올게요. 이서연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김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휴, 바쁜데 이런 데까지 할머니 데리고 와서. 걱정 말고 일 보고 와. 내 구경이나 실컷 할란다. 이서연이 떠나고 김말순 할머니는 백화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화려한 디스플레이, 그리고 고급스러운 향기가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진열된 제품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죠. 한 명품 매장 앞에 다다랐을 때 김말순 할머니는 유리창에 진열된 가방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옛 기억이 떠올랐어요. 30살 때 처음 반찬 가게를 시작했을 때 구매했던 작은 가방과 비슷한 디자인이었거든요. 추억에 젖어 매장 안으로 들어선 할머니는 천천히 가방들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매장 직원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꽂혔어요. 부점장 최지영이 신입 직원 한윤아에게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저기, 저 할머니 좀 봐. 여기 고객인지 잘 모르겠는데 운동화에 저런 코트라니. 한윤아가 눈치를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네. 혹시 길을 잘못 들어오신 건 아닐까요? 김말순 할머니는 이 대화를 듣지 못한 채 진열대 앞에서 가방을 하나 집어들었어요. 손끝으로 가방의 질감을 천천히 느끼며 추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지영이 다가왔어요. 저기요, 고객님. 최지영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기는 고객님만 앉으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그냥 구경하시려면 밖에서 봐주셔야 합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최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그러니? 난 그저 구경만 하는 거라. 네, 여기 제품들은 고가의 제품들이라 구매 의사 없으신 분들은 직접 만져보시면 안 됩니다. 최지영의 말투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김말순 할머니의 눈빛이 슬프게 가라앉았습니다. 한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할머니의 가슴에 작은 상처가 생겨났죠. 죄송하지만 매장 안은 진짜 고객님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밖에서 구경하시는 게 어떨까요? 최지영의 목소리에는 강제적인 친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가방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내려놓았어요. 평생 장사를 하며 사람을 대해온 그녀는 직원의 무례한 태도가 어떤 의미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할머니의 소박한 옷차림이 이 화려한 공간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죠. 알았어. 이제 나갈게.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마음은 상처받았지만 자존심 강한 김말순 할머니는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할머니가 매장을 나서려는 순간 최지영은 한윤아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거지 같은 할머니는 말 걸기도 무서워. 가게 냄새라도 배면 어쩌려고. 김말순 할머니는 그 말을 또렷이 들었어요. 수십 년간 시장에서 단련된 그녀의 귀는 여전히 예민했거든요. 할머니의 걸음이 잠시 멈췄지만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약간 처져 있었죠. 매장 밖 벤치에 앉은 김말순 할머니는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일하며 닳고 갈라진 손이었죠. 내가 뭐 잘못했나?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번 돈으로 손녀의 해외 유학까지 보낸 자신의 인생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약속한 1시간 후 이서연이 할머니를 찾아 백화점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마침내 벤치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을 때 이서연은 즉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평소 활기찬 할머니의 눈빛이 흐려져 있었거든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서연이 할머니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이서연은 할머니의 눈빛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말하기 전까진 기다리기로 했죠. 어느 매장 구경하셨어요?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명품 매장을 가리켰어요. 저기, 가방이 예뻐서 잠깐 봤는데, 그때였습니다. 최지영과 한윤아가 매장 밖으로 나와 고객들을 배웅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인사했지만 김말순 할머니를 발견하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윤아가 최지영에게 속삭였어요. 아까 그 할머니 아직도 계시네요. 최지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사겠다고 기다리는 거 아니겠지? 어차피 살 형편도 안 되면서. 이 말은 우연히 이서연의 귀에 들어갔어요. 이서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할머니에 관한 일이라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죠. 할머니, 잠시만요. 이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두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엔 묵직한 위험이 담겨 있었어요. 혹시 아까 제 할머니가 매장에 들어오셨었나요? 이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최지영은 이서연의 단정한 차림새를 보고 약간 긴장했지만 여전히 우월감을 숨기지 않았어요. 네, 잠시 오셨었는데 구매 의사가 없으셔서 매장 밖에서 구경하시라고 안내해드렸죠. 이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 할머니에게 돌아갔어요. 할머니, 우리 이제 가요. 김말순 할머니와 이서연이 백화점을 떠나는 동안 이서연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죠. 그날 밤 서울 강남의 아파트. 이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럭셔리 브랜드 유통 부문 연간 감사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띄워져 있었어요. 이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오후에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계속 날카로웠죠. 서연아, 뭐 그리 바쁘게 일하냐? 김말순 할머니가 따뜻한 보리차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서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내일 제가 직접 그 백화점 갈 거예요. 할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김말순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하러? 아니, 괜찮아. 그런 데는 나 같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란다. 할머니. 이서연이 노트북을 덮고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곳에도 당당히 가실 자격이 있으세요. 오늘 그 직원들이 한 행동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김말순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톡톡 두드렸어요. 서연아, 너무 신경 쓰지 마. 할미는 괜찮아. 평생 시장에서 살다 보니 이런 일쯤이야. 아니에요, 할머니. 이서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그 회사 본사 감사팀에서 일한다는 거 할머니도 아시잖아요. 내일 공식 감사 일정 아니었는데 제가 방금 긴급 감사로 일정을 바꿨어요. 김말순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머, 그러면 안 되지. 할미 때문에 그런 큰일을 어떻게. 할머니가 40년 넘게 반찬 가게 하시면서 저 키우신 그 돈으로 제가 해외 유학도 다녀오고 지금 이 회사에 들어온 거예요. 할머니의 자존심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이서연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백화점 정문앞 검은색 고급 세단이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차에서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이서연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의 김말순 할머니가 내렸어요. 할머니는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정장에 우아한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어제 저녁 급히 준비해준 옷이었죠. 백화점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이서연 이사님, 갑작스러운 방문에 저희가 제대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서연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비공식 방문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백화점 로비에는 벌써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본사 감사팀 임원이 갑자기 방문했다는 소식에 직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최지영과 한윤아가 일하는 명품 매장으로 향하는 동안 모든 직원들이 숨죽이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장에 도착하자 최지영과 한윤아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표정이 굳어진 것은 어제의 김말순 할머니를 알아봤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최지영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최지영 부점장님. 이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제 할머니가 이 매장을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최지영의 입에서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네, 어제 오신 분이 이사님의, 네, 제 할머니십니다. 40년 넘게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며 저를 키우신 분이세요. 이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오늘은 우리 매장의 고객 응대 서비스 품질을 실제로 점검하러 왔습니다. 백화점 매장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지영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옆에 선 한윤아는 고개를 숙인 채 눈동자만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습니다. 매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네, 이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제 실례가 있었다면. 최지영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이서연은 차분하게 손을 들어 최지영의 말을 끊었어요. 지금부터 공식적인 고객 응대 품질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우선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서연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이 매장에 접수된 고객 불만 사항이 평균보다 27% 높네요. 특히 직원 태도 관련 민원이 눈에 띄게 많습니다. 최지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한윤아는 자신의 손톱을 하나씩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제 제 할머니께서 겪으신 일을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이서연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오늘은 공정한 조사를 위해 CCTV 영상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백화점 보안실에서 가져온 태블릿에는 어제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김말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매장에 들어서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최지영과 한윤아가 할머니를 향해 수군거리는 장면, 할머니를 퇴출시키는 과정, 심지어 거지 같은 할머니라는 최지영의 발언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매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서연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우리 회사의 고객 응대 지침을 아시죠?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존중한다가 첫 번째 원칙입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서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평생을 살아오며 많은 사람을 만났던 할머니는 최지영과 같은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이서연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매장 주변으로 백화점 관계자들과 본사에서 온 다른 임원들도 모여 있었어요. 이 사안은 단순한 직원 한 명의 실수가 아닌 우리 브랜드의 핵심 가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때 김말순 할머니가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는 최지영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옷을 허름하게 입었다고 사람을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니? 최지영은 할머니의 따뜻한 시선 앞에서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한유나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말리지 못하고 같이 행동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잠시 두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서연은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체 직원 대상 고객 응대 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최지영 부점장님과 한유나 사원은 공식 경고 조치됩니다. 모든 관계자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서연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태도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백화점 임원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서연의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백화점 총괄 매니저부터 각층 매니저, 그리고 브랜드 담당자들까지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차분하게 자료를 펼쳤습니다. 오늘 발생한 상황은 단순히 한 명품 매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백화점 전체의 고객 응대 문화를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말순 할머니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이서연의 요청으로 참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자리에 앉았죠. 평생 장사를 했지만 이렇게 정장 차림의 사람들 사이에 앉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제 할머니께서도 오랜 시간 상인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고객 응대의 중요성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서연이 할머니를 소개했어요. 백화점 총괄 매니저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말순 여사님, 저희 직원들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손을 내저었어요. 아이고, 됐소. 나야 뭐. 그저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곧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40년 넘게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는데 단골 손님이 많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가게에 오는 사람은 돈 많든 적든 옷 좋든 나쁘든 모두 똑같이 대했기 때문이지.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할머니의 소박하지만 깊은 지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돈이 있어도 인격은 못 사는 법이요. 김말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옷차림이나 지갑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진짜 장사의 기본이란다. 이서연은 할머니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의 주제로 돌아갔어요. 할머니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전 매장에 걸쳐 고객 평등 응대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서연의 주도하에 백화점의 고객 응대 정책이 전면 재검토되었어요. 최지영에 대한 공식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고 한유나는 재교육 후 다른 매장으로 이동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말순 할머니와 이서연은 백화점 카페에 앉아 휴식을 취했어요.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오늘 너무 대단했어. 내가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일하는 걸 보니 할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이서연은 할머니의 거친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평생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때 한윤아가 조심스럽게 두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말순 할머님, 이서연 이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한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한윤아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아가씨. 사람은 누구나 배우고 성장하는 거야.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한윤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따스함에 감동받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 백화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서연의 감사 이후 모든 직원들이 고객 응대 재교육을 받았고 특히 외모나 옷차림으로 고객을 차별하지 않는 내용이 강조되었어요. 최지영은 공식 징계를 받고 다른 지점으로 전보 조치되었습니다. 한윤아는 재교육 후 같은 백화점 내 다른 매장으로 이동해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죠. 백화점 내부 직원 커뮤니티에는 김말순 할머니 사건이라 불리는 이 일화가 교훈적인 사례로 공유되고 있었어요. 옷차림이 아닌 사람을 보라는 새로운 슬로건까지 생겨났죠. 심지어 몇몇 직원들은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용기를 내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측은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개정했어요. 특히 VIP 고객 선정 기준에서 외관상 평가 항목을 완전히 삭제하고 실제 구매 이력과 고객 충성도만을 기준으로 하도록 바꾸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미스터리 쇼퍼 프로그램을 도입해 직원들의 고객 응대 태도를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어요. 그날의 사건은 백화점을 넘어 럭셔리 업계 전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럭셔리 브랜드의 고객 차별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 다른 백화점과 명품 매장들도 자체적인 점검에 나섰어요.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어 SNS에서는 나도 겪은 명품 매장 차별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서연은 회사 본사에서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칭찬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할머니의 자존심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할머니와 함께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저녁 김말순 할머니는 수십 년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있었던 일들을 이서연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그 사람의 내면을 봐야 한다는 할머니만의 철학을 들으며 이서연은 할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어요. 할머니, 다시 한번 그 백화점에 가보실래요? 이서연이 문득 제안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놀란 듯 이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아이고, 뭐하러? 그런 데는 내가 갈 필요 없어. 할머니, 이제는 달라졌을 거예요. 할머니가 준 교훈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거든요. 이서연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가볼까? 이번엔 그냥 구경만 할 거야. 다음 날 김말순 할머니와 이서연은 다시 그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소박하지만 단정한 옷차림이었죠. 두 사람이 백화점에 들어서자 많은 직원들이 이서연을 알아보고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들이 문제가 있었던 명품 매장 앞에 섰을 때 이서연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들어가 보실래요? 김말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번 들어가 볼까? 김말순 할머니와 이서연이 명품 매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매장 분위기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고 고객들을 대하는 태도도 진심 어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와 이서연이 들어서자 매장 안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향했어요. 한윤아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 밝은 미소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재교육을 마치고 이 매장으로 다시 복귀한 상태였어요. 김말순 할머님, 이서연 이사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김말순 할머니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그냥 구경하러 왔어. 이쁜 가방이 좀 있나 해서. 한윤아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님. 저희 매장을 편하게 둘러보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태도는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관심 있게 보았던 가방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가방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전시되어 있었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할머님, 그 가방은 저희 매장의 시그니처 아이템이에요. 할머님처럼 세련된 안목을 가지신 분이 알아보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한윤아가 자연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 가방이 내가 젊었을 때 들었던 가방이랑 비슷해서 그래. 물론 그때는 이렇게 비싼 건 아니었지만 한윤아는 진심 어린 관심으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할머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요. 혹시 그때 가방은 어떤 모양이었나요? 김말순 할머니는 오랜 기억을 더듬으며 웃음 지었어요. 이것보다는 작았고 손잡이가 조금 더 길었지. 처음 반찬 가게 시작할 때 장부 넣고 다니려고 산 거였어. 이서연은 조용히 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하는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죠. 그녀의 눈에는 뿌듯함이 묻어났어요. 한윤아는 할머니에게 매장 내 VIP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님, 이쪽에서 편히 앉으셔서 차 한 잔 드시면서 더 구경하세요. 김말순 할머니는 살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이고, 이런데 내가 앉아도 되나? 당연하죠, 할머님. 저희 매장의 귀한 손님이세요. 한윤아의 대답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VIP 좌석에 앉았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그냥 구경 와도 되겠네. 이서연이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어떠세요? 기분이 좀 나아지셨어요? 김말순 할머니는 손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응,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싶어서 좀 놀랍네. 매장 매니저가 다가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김말순 할머님, 저희 매장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번 있었던 일은 저희의 큰 부끄러움이자 교훈이 되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사람이 실수도 하고 배우면서 사는 거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니 내가 더 기쁘네. 매장을 나오면서 한윤아가 할머니에게 작은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할머님, 작은 선물입니다. 저희 매장을 다시 찾아주신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김말순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쇼핑백을 받았어요. 안에는 작은 카드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받으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할머님. 저희에게 큰 가르침을 주신 분께 드리는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한윤아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백화점을 나서는 길, 김말순 할머니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내리는 가운데 김말순 할머니와 이서연은 백화점 앞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들고 있었어요.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중에도 아이스크림은 여전히 달콤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이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문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 신기하다. 똑같은 장소인데 사람들 마음가짐이 다르니 모든 게 달라지는구나. 두 사람 사이로 잠시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멀리 보이는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장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겪었던 수많은 손님들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서연아,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는 걸 할미가 항상 너에게 가르쳤지? 김말순 할머니가 문득 말했습니다. 이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말씀하셨죠. 그 가르침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은 평생 일해온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할미가 더 큰 걸 배웠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이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있었기에 그런 변화가 가능했던 거예요. 할머니의 존재 자체가 큰 가르침이었어요. 김말순 할머니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지혜가 깃들어 있었어요. 그래도 저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고 꼭 혼내기만 해야 했나? 조금은 미안하기도 하구먼. 이서연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건 단순한 혼냄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게 하는 과정이었어요. 한유나 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셨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스크림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았어요. 맞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지. 해가 점점 더 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이서연이 할머니의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살포시 걸쳐주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엔 마트 갈까요? 이서연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김말순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거기선 또 누가 혼나게 생겼구먼.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와 손녀의 모습은 노을 속에서 따뜻한 실루엣으로 남았어요. 이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항상 감사드려요.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에요. 김말순 할머니는 손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꾹 참았어요. 그녀의 평생은 손녀를 위한 희생의 연속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값진 것이었음을 느꼈습니다. 서연아, 내가 너한테 고맙지. 할미 같은 시골 할매를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어줘서.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무거움이 없었어요. 오늘의 경험은 두 사람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이자 교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김말순 할머니는 더 이상 외모나 옷차림으로 판단받는 일 없이 자신이 누구인지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서연은 할머니의 지혜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존중의 가치를 전할 것이었죠. 가을 저녁 할머니와 손녀의 뒷모습은 노을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변화의 물결은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었어요.